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가장 한국적이지 않은 스타일로 세계 최고의 바르셀로나 유스 라마시아를 매료시켰고, 이제는 위기의 순간마다 번뜩이는 득점 본능으로 그라운드를 지배하며 흥겨운 댄스 세리머니로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는 코리안 메시. 한국 축구사에 두 번 다시 나오기 힘든 스타성과 독보적인 개성을 지닌 천재 공격수 이승우입니다. 1998년 1월 6일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난 이승우의 원래 이름은 이정수. 훗날 개명하게 되는 그는 아주 어릴 적부터 공에 대한 범상치 않은 집착과 애정을 보였습니다. 농구공이든 배구공이든 둥근 형태의 물체만 보면 사족을 못 쓸 정도로 뛰어다니며 구기 종목의 천부적인 감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형이 안양 유스클럽에서 축구를 시작하게 되면서 훈련장에 가게 된 이승우는 형이 잔디 위에서 공을 차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당장 축구를 시켜달라고 떼를 쓴 것이 축구 인생 첫 시작이 됩니다. 막상 축구화를 신겨놓고 보니 이승우는 또래 아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볼터치와 공간 이해도로 압도적인 재능을 선보였습니다. 이런 천재성을 방치할 수 없던 부모님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수소문 끝에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김희태 바르셀로나 축구학교로 이승우를 진학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축구계는 축구 유학 붐이 일어나 재능 있는 아이들을 브라질 같은 나라에 보내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승우의 경우 낯선 타국에 홀로 가는 것보다 박지성을 길러낸 김희태 감독이 직접 운영하는 축구센터가 이승우에게 최적이라고 본 것이었습니다. 포천까지 왕복 2시간 이상은 먼 길이었고, 어린 이승우가 매일 통학하기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아들의 재능을 믿고 가족이 포천으로 잠깐 살기로 희생을 감수합니다. 포천에서 탄탄한 기본기를 다진 이승우는 초등학교 5학년, 초등축구의 명문이라 불리는 서울 대동초등학교로 갑니다. 당시 대동초등학교 6학년엔 훗날 국가대표팀에서 동고동락하게 될 백승호가 에이스로 군림하고 있었죠. 대동초 스트라이커로 나선 이승우는 초등부 주말리그를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며 가볍게 득점왕에 오릅니다. 2010년 동원컵에서 경이로운 득점력을 과시하며 득점왕을 차지했고, 국내를 넘어 다논 네이션스컵에서 대동초 전체 득점 16골 중에 12골을 모두 이승우가 넣었습니다. 다논 네이션스컵에서 보여준 이승우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당연하게도 현장에 파견된 유럽 빅클럽 스카우터들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비롯해 독일 분데스리가의 명문 구단들이 즉각적으로 이승우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고, 상당히 매력적이고 파격적인 계약 조건을 제시하며 영입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최종 승자는 바르셀로나였습니다. 계약 조건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바르셀로나의 라마시아의 진출에 길을 먼저 닦아놓은 선배 백승호의 존재가 컸죠. 2011년 이승우는 바르셀로나 유스와 3년 계약을 체결하며 스페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당시 바르셀로나 유스는 제로톱 전술을 가동하고 있었고, 이승우는 이 시스템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전통적인 9번 스트라이커처럼 최전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2선으로 내려와 미드필더들과 연계 플레이를 통해 공간을 창출하고 스피드와 드리블로 상대 수비진을 붕괴시키는 것이 이승우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승우의 성장이 가파르게 올랐고, 2011-2012 시즌 바르셀로나 14세 이하 소속으로 26경기에서 38골을 기록하면서 득점왕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이듬해 15세 이하 팀으로 월반 후 12경기 21골을 터뜨리며 득점 2위에 올랐는데, 리오넬 메시가 유스 시절 기록한 득점 페이스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승우의 이름 앞에는 코리안 메시라는 영광스럽고 무거운 수식어가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지구 반대편 스페인에서 10대 어린 선수가 날아다니자 한국 축구 팬들은 난리가 납니다. 당연하게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외면할리 만무했습니다. 2013년 9월 16세 이하 대표팀에 처음 발탁된 이승우. 스페인 축구를 배웠던 탓에 이승우는 초반에 전술적 차이와 동료들과 조직력 문제로 선발보다 주로 교체로 경기에 등장하는 횟수가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보기 힘든 창의적인 플레이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한국 축구와 섞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죠. 이승우의 진가는 위기의 순간에서 터졌습니다. 16세 이하 팀이 예선에서 탈락 위기를 겪을 때 이승우가 마침내 선발로 나섰고, 전반 34분 만에 해트트릭을 달성하는 충격적인 원맨쇼를 선보인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U16 아시아 챔피언십 본선으로 향합니다. 2013년 12월 바르셀로나와의 계약 만료를 반년 앞둔 시점에서 잉글랜드의 첼시, 맨시티,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 등 빅클럽들이 이승우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승우는 자신을 키워준 바르셀로나에 대한 충성심과 라마시아 시스템에 대한 믿음으로 5년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리를 지킵니다. 하지만 이 5년 재계약이 대재앙으로 올 줄 몰랐죠.
피파가 바르셀로나 구단 측에 선수의 해외 이적은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고 이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이 규정을 어기고 이적한 이승우 등 유소년 선수들은 구단과 관계된 모든 공식 경기 출전 및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한창 성장해야 할 이승우에겐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16세에서 18세 사이에 결정적인 3년이라는 시간을 송두리째 박탈당한 것입니다. 실전 감각을 살리기 위해 이승우는 한국으로 돌아와 당시 K리그 소속이었던 수원FC의 배려로 간신히 개인 훈련과 몸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소속팀에서 공식 경기 출전이 전면 금지된 절망적인 시간 속에서 피파 징계가 닿지 않는 연령별 대표팀에 출전이 가능했고 2014년 열린 U16 아시아 챔피언십 본선에서 이승우는 에이스로 활약을 이어갑니다. 당대 최고의 재능이라 불렸던 이승우는 말레이시아전 25m 단독 드리블 돌파 원더골을 꽂아 넣었고 조별 마지막 경기 태국전에서 완벽한 2대1 패스를 선보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축구 팬들을 가장 열광하게 만든 건 이어진 인터뷰였습니다. 1번 정도는 뭐 가볍게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겸손을 미덕으로 삼는 한국 스포츠에서 상상하기 힘든 발언이었고 화제와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대망의 8강전 한일전 이승우는 60m 단독 질주하며 일본 수비수 3명과 골키퍼까지 제치고 득점을 해냅니다. 경이로운 드리블 득점은 국내 축구 팬들을 열광시켰죠. 4강 시리아전도 이승우는 한 골과 4도움이란 공격 포인트로 한국을 가볍게 결승에 올려놓았습니다. 팀은 비록 북한에게 져서 준승이었지만 이승우는 해외 MVP와 득점왕을 모두 석권하며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레벨의 유망주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탈압박, 순간적인 번뜩임과 센스, 냉정한 마무리는 왜 그가 바르셀로나의 선택을 받았는지 알 수 있었죠. 단번에 한국 축구의 미래 에이스로 지목되면서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대표팀에서 공을 모두 이승우에게 주라고 외치는 팬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승우가 대표팀의 기준이 되다 보니 이승우 빼고 다 별로, 이승우의 걸림돌이란 원색적인 비아냥이 극성 팬들로부터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2016년 1월 6일 이승우가 마침내 만 18세 생일을 맞이하며 지긋지긋했던 피파의 출전 금지 징계가 해제됩니다. 자유의 몸이 된 즉시 바르셀로나 후배들 A에 합류했고 이후 성인 2군 팀을 오가며 컨디션 조절을 합니다. 두 달 뒤 2군 팀을 통해 스페인 3부 리그에 첫 데뷔했지만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식 경기를 뛰지 못해 실전 감각이 떨어져 있었고 성인 무대의 거친 피지컬의 장벽은 생각 이상으로 극복이 쉽지 않았습니다. 성인 무대 템포를 따라가지 못하자 이승우는 후배일로 내려보내지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르셀로나 2군 팀이 2부 리그로 승격을 하게 되면서 비유럽 선수 제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유망주 이승우가 설 자리는 더 많이 사라지고 말았죠. 스페인에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사이 대표팀의 부름은 꾸준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U20 대표팀에 합류해서 2017년 20세 이하 월드컵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열린 이 대회 첫 경기에서 이승우는 아르헨티나전 40m를 질주한 뒤 골키퍼의 키를 절묘하게 넘기는 칩슛으로 경기장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비록 16강에서 패하며 대회를 마무리 지었지만 이승우가 보여준 아르헨티나전 득점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활약과 별개로 이승우의 거치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합니다. 2014, 2015년까지만 해도 슈퍼 유망주였던 이승우도 어느덧 20살이 돼버렸고 아직까지 1군 성인 무대 데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표팀 선배였던 기성용, 차범근, 박지성 등이 이승우 나이에 프로 무대에 나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란 팀 간판보다 경기에 뛸 수 있는 팀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승우뿐만 아니라 바르셀로나 3인방이라 불렸던 장ger이, 백승호 또한 팀을 찾아 떠난 상황이었죠. 시장 매물로 나온 이승우를 향해서 유럽의 여러 팀들이 영입전을 벌였고 최종 선택지는 이탈리아 베로나였습니다. 2002년 페루자의 안정환 이후 무려 15년 만에 세리에 A 무대를 누비는 코리안 리거가 탄생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적 협상 과정에서 바르셀로나가 이승우를 매각하면서 바이백 조항을 고집한 것입니다. 2년 내에 바르셀로나가 약 20억 원의 이적료를 베로나에게 제시하면 다시 바르셀로나에게 넘겨야 하는 강제 조항이었습니다. 이승우의 잠재적인 폭발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빅리그 중에서 전술적인 정교함과 수비 지향, 거친 피지컬 다툼이 일어나는 세리에 A 무대는 갓 성인 무대에 진입한 이승우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강등권 싸움을 벌이는 헬라스 베로나의 상황 때문에 감독은 수비력이 약하고 피지컬까지 약한 이승우를 선발로 기용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주로 후반 교체에 투입되는 정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우는 AC 밀란전에서 프로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당시 2018 월드컵 조커를 고민하던 신태용 감독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상을 깨고 국대 28인 명단에 들어간 이승우는 국가대표 A매치 데뷔전에서 손흥민의 골을 어시스트했고 결국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 멤버가 됩니다. 당시 20세 6개월로 월드컵 스웨덴 경기에 나선 이승우는 투지와 과감성으로 대표팀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의 값진 경험은 이후 2018 아시안게임 감독 김학범의 부름까지 받게 됩니다. 와일드카드로 합류한 손흥민, 황의조와 더불어 황희찬, 이승우가 포진한 공격진은 역대 아시안게임 최고 레벨.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시 병역 특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해외파 선수들의 커리어에 사활이 걸린 무대였습니다. 결승까지 우여곡절 끝에 올라간 한국의 마지막 상대는 숙적 일본이었습니다. 연장까지 이어진 승부에서 일본의 골문을 연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승우였습니다.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손흥민이 슈팅을 때리려는 찰나 뒤에서 번개처럼 이승우가 쇄도하며 나와를 외쳤고 손흥민의 공을 과감하게 가로채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선배 손흥민의 공을 빼앗아 득점하는 당돌함은 역시 이승우만이 할 수 있는 플레이였죠.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영광과 자신감을 안고 소속팀 헬라스 베로나로 복귀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탈리아 2부 리그의 압박 축구 속에 이승우는 팀의 주전으로 뛰어오르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출전 시간이 간절했던 탓에 2019년 여름 벨기에 리그 신드트라 위전으로 이적을 선택합니다. 벨기에 리그가 당시 유럽 스카우터들이 주로 보는 시장이기도 했고 빅리그 진입을 위한 쇼케이스 리그로 평가받고 있어 이승우에겐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신드트라 위전에서 참혹했습니다. 감독의 성향과 맞지 않았고 철저히 벤치로 밀린 것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이승우는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2021년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포르투갈 리그로 임대를 택했지만 단 한 번도 출전 명단에 오르지 못합니다. 벨기에, 포르투갈 리그에서 모두 자리를 잃은 이승우. 점차 그를 향해서 실패한 천재, 잊혀진 유망주라는 냉혹한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유럽 무대에서 뼈아픈 실패를 뒤로하고 이승우는 2022년 자신의 축구 인생 중 가장 큰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경기도 수원을 연고로 하는 수원FC의 유니폼을 입으면서 전격적으로 국내 복귀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승우의 K리그 진출을 보는 팬들은 그가 국내 리그의 강한 압박에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수원FC의 김도경 감독은 이승우에게 수비보다 그의 장점인 폭발적인 공격력과 창의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이승우에게 수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공격에서 프리롤을 부여하는 파격 전술을 구사한 것입니다. 이 맞춤형 전술은 이승우에게 공격 본능을 깨우게 했습니다. 묘한 탈압박, 반박자 빠른 슈팅, 동료를 활용한 지능적인 플레이로 K리그를 폭격을 했고 그가 골을 넣을 때마다 흥이 나는 댄스 세레머니는 리그의 시그니처가 되었습니다. 2024 시즌 이승우는 수원FC의 핵심으로 자리했고 선수 본인도 한 단계 더 성숙해집니다. 화제거리였던 바르셀로나 선제 소년에서 어느덧 동료를 배려하고 팀 밸런스를 중시하는 K리그 대표 공격수로 떠오른 것입니다. 2024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전통의 명가 전북 현대가 이승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시 전북은 창단 이래 최대 위기를 할 수 있었고 게임 체인저로 이승우가 필요했죠. 이승우는 구단과 작별 인사를 인터넷 기사가 아닌 수원 팬들 앞에서 직접 확성기를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즌 중에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항상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없더라도 수원FC 끝까지 응원해주셔서 수원FC가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막대한 연봉과 기대감을 짊어지고 시작한 2025 시즌 이승우는 두터운 전북 스쿼드 안에서 로테이션 멤버로 뛰었고 후반전 조커로 역할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국내 최고 연봉을 받는 슈퍼스타가 벤치를 지키는 건 쉬운 건 아니었지만 이승우는 불만을 터뜨리기보다 팀의 우승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북 현대 리그 10번째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어린 시절 바르셀로나 라마시아의 철학을 흡수하며 아시아 최고의 천재로 떠올랐던 이승우. 피파의 징계, 성인 무대의 피지컬 장벽, 유럽 리그를 떠돌며 외면받았던 좌절의 시간은 이승우의 날개를 꺾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우는 K리그로 돌아와 자신에게 맞는 옷을 찾아 입고 축구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어릴 적 개인의 영광이 더 빛났던 그는 이제 팀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진정한 프로로 거듭났습니다. 우승의 기쁨과 눈물을 모두 맛본 이승우의 진짜 축구는 이제 막 2막이 올랐을 뿐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